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 디지털 모듈레이션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디지털 모듈레이션에서 뭐에 대한 개념을 했었냐면 심볼 인터벌이 무엇인지, 심볼 레이트가 무엇인지, 그쵸? 그 다음에 비트 레이트가 무엇인지 그 세 가지를 했었어요. 그쵸? 그리고 바이너리 데이터들이 있으면 바이너리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을 K개씩 묶는다라고 말을 했죠. K개씩.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3개씩 이걸 K개라고 해보겠습니다. K개씩. 이렇게 묶으면 몇 개의 바이너리 서로 다른 시퀀스가 존재하게 되냐면 2의 K승의 시퀀스가 존재하겠죠. 그쵸? 그러면 2의 K승의 시퀀스를 각각의 시그널로 매핑을 서로 다른 시그널로 매핑한다 이거죠. is mapped into each 시그널. 그쵸?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의 K를 제가 M이라고 놓는다면 M. 그러면 우리는 M 디퍼런트 시그널이 존재하는 거죠. M개의 서로 다른 시그널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쵸? 우리 그람시밋 프로시저 했었을 때 S1, S2, S3, S4 이 안에서 오소노멀 시그널을 찾고 디멘전이 얼마인지를 보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쵸? 그 전에서는 Ph1, Ph2, Ph3 세 개가 존재했고 3개가 존재했기 때문에 3차원 시그널인 거예요. S1, S2, S3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S3, S4까지. 그쵸? 얘네도 마찬가지로 M개의 서로 다른 시그널이 있는데 N개의 서로 다른 시그널이 있는데 S1T, S2T 해서 SMT까지 서로 다른 이 시그널들은 0부터 001부터 해서 이렇게 매핑된 시그널이 존재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의 셋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의 집합. 그쵸? 이 집합 안에서 모든 것들이 전송이 되는 거죠. 이 M개 중에서 하나가. 어떻게 전송이 되냐면 심볼 단위로 TS, 2TS, 3TS, 4TS, 5TS, 6TS 이렇게 이 시간 동안에 M개의 시그널 중에서 하나의 시그널이 전송이 되겠죠. 바이너리 빗 시퀀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쵸? 그쵸? 이거를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거냐면 심볼 매핑한다 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면 자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심볼 매핑한다 라고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죠. 심볼 매핑. 디지털 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심볼 매핑. 즉 바이너리 시퀀스를 시그널로 변형시키는 거. 그쵸? 이게 어떻게 변형시킬 거냐? 이제 이 방법을 우리는 이번 시간하고 추석 지나서 녹음 강의 올려놓을 때 이제 그때 다 배우게 됩니다. 우리 처음에 아날로그 통신 배웠을 때 뭐 배웠냐면 AM 배웠어요. AM.
AM의 A가 뭐의 약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앰플리튜드. 그 다음에 AM 방식이 있고 또 하나 방식이 뭐예요? 세 가지 방식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메시지 시그널이 앰플리튜드에 있으면 AM,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메시지 시그널이 페이즈에 있으면 페이즈 모듈레이션. 그렇죠? 메시지 시그널이 프리퀀시에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FM,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에요. 그렇죠? 디지털 모듈레이션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갈 겁니다. 앰플리튜드에 있으면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페이즈에 있으면 이제 이름이 조금 바뀌어요. 페이즈 시프트 킹, PSK라고 말을 하고, 프리퀀시에 있으면 프리퀀시 시프트 킹, FSK라고 바뀌어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메시지 시그널, 바이너리 비트의 저 매핑을 앰플리튜드와 페이즈 동시에 두 개를 이용해서 전송하는 방법을 쿼드러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QAM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네 가지를 배우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매핑을 하느냐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PAM, PSK, QAM, FSK 이렇게 네 가지를 배우게 돼요. 네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QAM 방식을 쓰고 있어요. QAM 방식.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LTE 방식은 상황에 따라서 QAM을 쓸 때도 있고 PSK를 쓸 때도 있어요. PAM 방식은 거의 쓰이지 않아요. PAM 방식. 우리 처음에 배울 PAM 방식은. 그런다고 해서 몰라도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어떤 레퍼런스로서 PAM을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PAM도 당연히 알아야 될 모듈레이션이다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배울 FSK, Frequency Shift Keying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환하는 방법으로 뭐가 있다라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심볼 매핑이라고 하는 거. 매핑은 바이너리 시퀀스가 이렇게 오면은 이거를 심볼 매핑을 시키면 여기에 아웃풋이 SMT 어떠한 시간 심볼 인터벌 시간 동안에 이렇게 오는데 이 심볼 매핑의 방법에 뭐가 있냐고 금방 제가 말을 했냐면 첫 번째가 PAM 이건 아날로그 통신에서 AM 방식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하고 매우 유사한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PSK 이거의 약자는 페이즈 시프트 킹 세 번째가 QAM 이거는 쿼드러처 A, D, 쿼드러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FSK Frequency Shift King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걸 보면 SMT 하나의 셋이 존재해서 이거가 선택이 되는 거죠. 바이너리 시퀀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PAM의 약자는 다 썼으니까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것들을 배우는데 다 알아야만 하는 모듈레이션 방법이에요. 3세대 통신 WCDMA까지 3세대가 WCDMA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거의 약자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너무 옛날 이야기겠죠. 여러분 3세대면. 3세대가 언제까지 쓰였냐면 한 2008년까지 쓰이고 2008년에 LTE가 나왔으니까 4세대가 나왔으니까 옛날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 아직도 3세대 통신을 쓰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그 옛날 기지국 장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좀 후진국에서는 아직도 쓰고 있는 나라가 있고 그 전 버전인 2G도 쓰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아직도. 삼성 어느 부서에서는 아직도 2G에 들어가는 칩을 만드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팔기 위해서. 그런데 3G에서 4G로 가면서 획기적인 그 변화를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데이터 레이스를 늘리는 거가 제일 목표였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TS를 줄이거나 K를 높이거나 그런다고 그랬죠. 그죠? K를 높이는 건 나중에 배우게 됐지만 함부로 높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K를 높이면 성능이 아주 나빠진다. 데이터 레인만 높아졌지 성능은 되게 나빠요. 퀄리티가 나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다 받았는데 다 에라 덩어리들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빨리 받았는데. 근데 TS를 줄이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떠한 그 문제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냐면 밴드위드스가 확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거는 밴드위드스를 많이 쓴다라는 건 되게 비싼 자원을 쓰고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 말을 아직은 이해를 못 하실 거라고 보지만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입시다. TS를 줄이면 돈이 많이 든다. 누구의 돈이 많이 드냐? 커스터머들의, 여러분들의 돈이 많이 나가야 된다. 통신비가. 이제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런데 3G에서 4G로 가면서 TS를 줄여요. 줄이고, TS에서 4G에서 5G로 가면서 TS를 더 줄여요. 그렇게 줄이는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데이터 레이스를 늘리는 거죠. 늘리면서 발생하는 또 통신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생해요. 통신의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늘리는 시초가 되는 4G 시스템에서는 그 늘리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어떤 방안으로서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FSK를 조금 변형시키고 거기에다가 QAM 방식을 같이 결합해서 했더니 성능이 좋아지더라. 그런 방식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오토고널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OFDM이라고 말을 해요. 오토고널 프리퀀시 디비전 제일 마지막을 멀티플렉싱이라고 말을 해도 되고 모듈레이션이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아무튼 OFDM 방식이라는 방식이 4G 이후로 지금까지 쓰이고 있고 6G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OFDM이 그대로 쓰일 거라고들 말을 많이 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 모듈레이션들이 그렇게 우리 통신 시스템에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배울 때 잘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했냐면 심볼 레이트. 심볼 레이트는 RS는 TS분의 1. 그렇죠? 그 다음에 비트 레이트. RB는 뭐라고 했냐면 RB는 K 곱하기 RS. K는 비트 수니까 얘는 뭐라고 하냐면 아까 2의 K를 우리가 M이라고 했으니까 log 2M RS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거가 비트 레이트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N개 시그널
근데 각각의 에너지를 우리는 계산을 이제 에너지가 매우 중요한데 에너지와 파워는 우리의 아주 소중한 자원이에요. 예를 들어 전화기에 있는 배터리도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파워를 적게 사용하는 거가 매우 중요하고 또 내가 또 파워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전송을 하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큰 방해 시그널로 올 수가 있어요. 인터피어런스 시그널로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파워는 그래서 법적으로 규제를 시켜놔요. 얼마 이상 못 보낸다.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100mW 이하로만 쓰게끔 제한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파워가 나중에 아주 중요한 파라미터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또 에너지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에너지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각각의 시그널 예를 들어 에너지 오브 SMT의 시그널을 제가 EM이라고 한다면 EM은 어떻게 규정을 할 거냐면 주어진 심볼 듀레이션 동안의 이 값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저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산을. 그렇죠? 8가지 예를 들어 앱이 8, 8, K는 3이어서 8개의 서로 다른 시퀀스를 매핑하기 위해서 8개의 시그널들이 존재하는데 각각의 모습들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에너지 값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들을 다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하고 그거의 평균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평균값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제가 2의 average라고 써놓고 뭐라고 말을 할 거냐면 각각의 심볼이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는 거죠. 아까 000, 001 쭉쭉쭉 해갖고 111까지 8개가 있는데 걔네들이 어떨 때는 계속 1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1만. 그러면은 확률 1로 S8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S8만 구해야 되는 거죠. 그거가 에버리지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다른 것들이 오는 경우에는 거기에 오는 만큼의 확률 값을 곱해줘야지 에버리지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대체로 우리는 0과 1이 동등 확률로 항상 오고 있다라고 어스밍을 하더라도 문제가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PM을 or equally probable case average 에너지는 m은 1부터 n까지 pm 이 m이라고 했는데 이 값은 n분의 1 m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n분의 1의 확률로 와서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에버리지 에너지가 이거를 뭐라고 말을 하자면 우리가 에버리지 에너지 per symbol.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비트의 에버리지 에너지는 에버리지 심볼 하나에 K비트가 있기 때문에 한 비트의 에버리지 에너지는 심볼의 에버리지 에너지에다가 비트 수만큼 나눠주면 한 비트의 에버리지 에너지라고 말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에버리지 에너지 per bit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아주 그냥 자연스럽죠. 정의가. 그렇죠?
그 다음에 파워. 파워 계산은 에버리지 파워. 에버리지 파워는 우리는 이 비트의 에버리지 파워에다가 TS를 하는 게 아니라 TB.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실은 이의 심볼의 에버리지 에너지에다가 심볼 인터벌 하는 거나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보면 1분의 TB가 이게 바로 뭐냐면은 비트 레이트 RB 곱하기 EP 에버리지 에너지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PAM, PSK, QAM, FSK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첫째, SMT가 무엇인지를 구하게 될 거예요. SMT가 무엇인지. 그렇죠? 자, 아까 심볼 매핑에 PAM, PSK, QAM, FSK. 물론 모듈레이션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에 변종된 많은 모듈레이션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수업 시간에 안 다룰 거라고 안 다루는 시간적 문제 때문에 페이즈 모듈레이션인데 컨티뉴어스 페이즈 모듈레이션이라는 또 모듈레이션이 있어요. 그 조금 더 복잡해요. CPM이라고 하는. 또 시프트 킹 하는 건데 가우시안 미니멈 시프트 킹이라는 또 그런 모듈레이션이 있어요. 좀 이름이 복잡하죠. 그렇죠? 그러한 모듈레이션이 몇 개가 이렇게 있어요. 덩어리들이. 그래서 만약에 대학원 가면 예를 들어 우리 연구실에 박사과정 학생 한 명이 어떤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썼냐면 이런 모듈레이션 다양한데 지금 그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이 서비스에 들어간 지 좀 됐잖아요. 미국에서는 서비스가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아마 곧 서비스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테슬라 차에다가 연계해서 자율주행도 뭐 그걸로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 스타링크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박사과정 학생은 이 위성에서 가장 적합한 모듈레이션이 무엇인가 그걸 여러 가지 그 계산을 해서 이제 그걸 논문으로 내듯이 그렇게 모듈레이션마다 특색이 있고 어느 때 무엇이 강하고 어느 때 무엇이 약하고 그런 장단점들이 있어요. 장단점들이.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배울 거냐면 이 모듈레이션은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모듈레이션이고 이 모듈레이션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이 SMT의 모양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즉 심볼 매핑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얘를 뭘 해야 되냐면 mathematical representation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수학적인 표현법을 익혀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수학적인 표현법 우리가 배운 건 뭐냐면은 패스밴드 시그널을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로 표현할 수 있다. 그거 하나 배웠고 다음에 또 뭘 배웠냐면 시그널 스페이스 개념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배웠어요. 두 가지가 매우 큰데 여기서 mathematical representation을 배운다라는 건 척 표기법을 익힌다라는 건 각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금방 말했던 그 표기법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긴 해요. 이 mathematical representation에다가 두 번째는 뭘 배울 거냐면 constellation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무엇인지 배울 겁니다. 각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네 번째는 파워와
에너지 캘큘레이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아까 정의 같은 거 있잖아요. 파워 계산하는 거, 뭐 에버리지 에너지 계산하는 거, 에버리지 에너지 펄 심볼, 에버리지 에너지 펄 비트,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파워, 그다음에 데이터 레이트 개념 뭐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거죠. 익숙해질 때까지. 자, 이 PSK, PAM, PSK, QAM, FSK도 일종의 디파인을 내려놓고 그걸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모듈레이션 할 때 데이터를 어디다 실느냐에 따라서 PAM, PSK, QAM, FSK. PAM은 메시지 시그널, 바이너리 데이터를 매핑을 어디로 할 거냐면 앰플리튜드에다가, PSK 페이스에다가, FSK 프리퀀시에다가, QAM 앰플리튜드와 페이스에다가 그렇게 바이너리 그 데이터를 실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 그냥 바로 시작하면 첫 번째로 PAM입니다.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모듈레이션은 첫 번째로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뭘 할 거냐면 베이스밴드 모듈레이션.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 패스밴드 모듈레이션.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너무 겁먹지 말고 두 개를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PAM 같은 경우는 시그널 폼이 SMT는 AM, 그 다음에 펄스 P of T. M은 M개 중에서 하나.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베이스밴드 모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P of T는 뭐냐면 펄스. 이렇게 쓰겠고, AM은 바이너리 비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앰플리튜드를 갖는 값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AM을 이렇게 놓을게요. AM을 수식적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렇게 안 놔도 되지만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놓기 시작하면서 이게 습관적으로 다 이런 값들을 실제 사용할 때는 이런 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값도 지금 제가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조금 이따 설명할 테니까 그렇게 보면 되게 간단한 수식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도 익숙해질 거라고 봅니다. AM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베이스밴드 모듈레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패스밴드 모듈레이션은 우리 처음에 배웠던 모양처럼 캐리어가 있는 경우 SMT는 어떻게 쓸 거냐면 SMT는 AM G of T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쓸게요. G of T가 뭐냐면 펄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일단 지금 막 다 받아 적었잖아요. 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베이스밴드 모듈레이션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M은 2일 때, 간단한 경우. M은 2일 때는 뭐냐면 0 또는 2를 서로 다른 시그널로 매핑한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래서 아까 SMT는 AM, PT라고 했는데 AM은 제가 뭐라고 썼냐면 2M-1-M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A
A1은 2 곱하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1. A2는 2 곱하기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니까 얼마예요? 1.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0이면 PT를 보내고 1이면 마이너스 PT를 보내고 PT를 보내는 이러한 모듈레이션을 말을 해요. P of T는 뭐라고 그랬냐면 펄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심볼 매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이너리 비트 0, 1, 0, 1, 1, 0 이런 애들이 와서 얘를 뭘 할 거냐면 바이너리 이 M은 2짜리 PAM 매핑 심볼 매핑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올 거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0에서 TS 구간에는 처음에 0이니까 S1T 그쵸? 그 다음에 2TS일 경우에는 1이 나오니까 S2T 그 다음에 3TS 4TS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 S1T 여기 그 다음에 S2T 그 다음에 S2T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펄스 모양을 제가 이렇게 해본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펄스 모양을 그냥 이렇게 렉탱귤러 펄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렉탱귤러 펄스로. 그렇죠? 그러면 보내지는 시그널의 모양은 아주 간단하죠. S1T니까 마이너스 TS 플러스 TS 마이너스 TS 플러스 TS 플러스 TS 그 다음에 마이너스 TS 이렇게 여기가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래서 바이너리 비트로 보면 0이 왔고 1이 왔고 0이 왔고 1이 왔고 1이 왔고 0이 온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 거가 이 여기에 나오는 아웃풋을 그림으로 그린 거죠. 그쵸? 저렇게 나오겠죠? 어렵지 않잖아요, 저거는. 그죠? M은 2일 때 그려봤어요. 자, M은 한 번만 더 해볼까요? M은 4일 때. M은 4일 때. M은 4일 때는 이렇게 할게요. 0, 0일 때 S1T. 0, 1일 때 S2T.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될까요? 1, 0이 와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게요. 1, 1이 올 때 S3T. 1, 0이 올 때 S4T.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보통 순서로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를 바꾼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바꾼 거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얘하고 한 비트 차이가 나요. 얘하고 한 비트 차이가 나요. 얘하고 한 비트 차이가 나요. 내 옆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비트하고 한 비트 차이만 나게끔 제가 만들었어요. 얘하고 얘도 한 비트 차이가 나요. 그쵸? 저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레이 인코딩 했다. 아마 어디선가 여러분들 들었을 겁니다. 그레이 인코딩 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도 중간고사 바로 전에 듣거나 아니면 중간고사 끝나고 듣거나 이 이유에 대해서는 하지만 무조건 우리는 이렇게 그레이 인코딩을 할 겁니다. 그레이 인코딩을 하면 얻는 이점들이 있다는 것도 왜 있는지도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SMT는 뭐라고 그랬냐면 AMPT. AM은 2M-1-M. 이렇게 보면 이 값이 뭐가 나오냐면 이 값이 M은 1, 2, 3, 4.
대입해 보면 AM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나와요. M이 1, 2, 3, 4일 때 각각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그렇게 표현한 거가 2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M은 8이면 뭐가 나올까요? 양쪽이 4개씩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5, 7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이너리 시퀀스가 이렇게 온다라고 해보세요. 0, 1, 1, 0, 1, 1, 0, 0 이런 바이너리 시퀀스가 왔다. 그럼 심볼 매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볼 매핑하면 처음에 0, 1이 왔으니까 0, 1, S2T니까 마이너스 1T 마이너스 1T 여기가 TS 그쵸? 그 다음에 1, 0이 왔으니까 1, 0, S4T 플러스 3T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플러스 3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플러스 3 2TS 그 다음에 1, 1이 왔으니까 S3T S3T는 무엇이냐면 플러스 1 이렇게 오는 거죠. 3TS 그 다음에 4TS 요 4TS 구간에는 00이 왔으니까 S1T S1T는 뭐냐면 마이너스 3 그러니까 4TS까지 이렇게 이러한 펄스가 전송이 되는 거죠. 여기는 정기적 신호로 변환된 거죠. 처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디지털 모듈레이션은 바이너리 비트는 프로파게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전선이나 아니면 무선으로 얘네들이 프로파게이션 되는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디지털 모듈레이션으로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이러한 펄스에 얘가 볼티지가 될 수도 있고 커런트가 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와이어드 라인 케이블이나 뭐 그 카파 와이어드 그러니까 구리선에 해가지고 얘네들이 전송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게 전송되는 시그널의 모양이다. 이렇게 전송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금방 여기서 N은 2자리를 뭐라고 하냐면 바이너리 PAM 이거를 바이너리 PAM이라고 말을 해요. 바이너리 PAM 그러면 그 다음 거에 있는 얘는 뭐라고 하냐면 for binary BIN-ARY 있잖아요. ARY 그거를 써가지고 for ARY for RE PAM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을 할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MRE 모듈레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6RE PAM을 썼다. 그러면 한 심볼에 몇 개의 비트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16R이면? 4개의 비트. 4개의 비트.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M의 이 에너지를 한번 구해 볼게요. SMT는 AM PT라고 그랬어요. PT는 펄스 모양인데 펄스가 아까 제가 사각 펄스를 그렸는데 꼭 사각 펄스가 쓰이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사각 펄스가 안 쓰여요. 실제 우리 시스템에 여러분들 전화 그 핸드폰 쓰이는 거기 다 모듈레이션해서 펄스 이렇게 금방 했던 과정을 서킷으로 만들어서 하거든요. 거기에서는 렉탱귤라 펄스를 쓰지 않아요. 어떤 모양을 쓰냐면 약간 가우시안 모양의 펄스를 써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코사인인데 그 한 반 주기만 쓰이는 그러한 형태의 펄스를 써요. 그런 펄스를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왜 그 펄스를 쓰는지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그 펄스에 장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앞으로는 계속 렉탱귤라 펄스를 많이 예제를 들 겁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자, 그러면 얘 에너지를 구하면 에너지, n번째 시그널의 에너지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sm 제곱 t인데 이 pt는 뭐가 됐든 간에 이런 모양이 됐던 간에 이런 모양이 됐던 간에 심플 듀레이션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0 ts am 제곱 p 제곱 t 이렇게 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2m-1-m의 제곱 0 ts p 제곱 t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놓을 거냐면 펄스의 에너지 EP라고 놓자. 그러면 얘는 2m-1-m의 제곱 EP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건 심볼 각 n번째 심볼에 대한 에너지인 거죠. 그렇죠? 자, 에버리지 에너지를 구한다고 했었을 때 이의 에버리지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대로 모든 것을 평균시켜라. 평균은 각 심볼에 나오는 심볼이 발생할 확률에다가 각 심볼이 나오는 에너지 S1T, S2T, SMT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심볼이라고도 말을 해요. 심볼 시그널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나타내는데 우리는 PM을 n분의 1이라고 equally probable이라고 놓는다면 n분의 1, 그 다음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m은 1부터 n까지 2m-1-m의 제곱 2의 p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 뭐라고 쓸 수가 m, 2p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m은 1부터 n까지 4m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m 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4mm 그 다음에 플러스 2m 이렇게 나오죠. 전개해 보면. 그렇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플러스 2ab 2bc 2ca 그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죠. 왜 어렵지 않냐면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여기 보니까 m에 대한 거니까 이쪽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그냥 n번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걸 해보면 여러분들 m 제곱 이거 뭐죠? 6분의 m 플러스 1 2m 플러스 1에 이렇게 나오던가요? 그 다음에 m은 2분의 m 플러스 1. 아, 여기 m이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그쵸?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에버리지 에너지를. 좀 복잡하지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 수학적으로. 그래서 구해보면 이의 에버리지는 많은 것들이 생략되고 캔슬돼 갖고 놀랍게도 아주 간단한 형태가 나오는데 이런 형식으로 나온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We can show 생각보다 간단하게 에버리지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그 다음에 이거의 비트 에버리지 에너지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심볼 하나에 k비트가 있기 때문에 k로 나눠주는데 k는 log2m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에버리지 그래서 이 값이 k 그래서 이 값은 3 곱하기 log2m m제곱 마이너스 1에
EP.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배울 건 패스밴드 PAM 모듈레이션입니다. 자, 이걸 한번 써보면 PAM은 SMT는 AM G of T 코사인 2파이 FCT. 왜 패스밴드가 되겠어요?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하니까 얘가 FC로 프리퀀시 시프트가 되기 때문에 패스밴드로 변하는 거죠. 그렇죠? 자, AM GT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하면 얘를 잘 보면 우리가 얘를 이퀴벌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real AM G of T의 2의 J2파이 FCT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이 패스밴드 시그널의 이퀴벌런트한 로우 패스 시그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SMT의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에너지를 이거를 계산해 보면 2의 M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SM 제곱 T DT인데 이거는 0TS AM 제곱 G 제곱 T 코사인 제곱 2파이 FCT DT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써보면 AM 제곱 0TS G 제곱 T 코사인 제곱 2파이 FCT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4파이 FCT 이렇게 쓰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 다음 페이지에 써보면 이 M은 AM 제곱 분의 2 그 다음에 0TS G 제곱 T dt 플러스 2분의 am 제곱 0ts g 제곱 t 코사인 4파이 fct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저거를 이제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2분의 am 제곱 얘를 뭐라고 쓸 거냐면 2의 G다 라고 쓸 겁니다. 얘도 펄스예요. 펄스의 에너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0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0이다 라는 걸 보여줄 겁니다. 자, G of T를 렉탱귤러 펄스로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렉탱귤러 펄스가 아니라 어떤 펄스라도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렉탱귤러 펄스이니까 G of T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거기다가 코사인 4파이 FCT를 곱한다라는 건 어떤 모양이냐면 얘를 코사인 4파이 FCT를 곱하면 이렇게 돼요. 그쵸? 이렇게 되겠죠? FC는 무지하게 커요. TS분의 1에 비하면. 예를 들어 FC 캐리어 프리퀀시 FC가 여러분들 어디 얼마나 쓰이냐면 얼마 정도 쓰이냐면 5G 여러분들 쓰고 있는 데에서는 3.5 기가헤르츠를 쓰고 있어요. 3.5 기가헤르츠. 3.5 곱하기 10의 8승. 그죠? TS는 기껏해야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예요. 기가면 10의 9승이에요. 그래갖고 이 안에서
1000번의 오실레이션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1000번의 오실레이션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5번의 오실레이션만 그렸지만 1000번의 오실레이션이 있는 거죠. 걔네들을 인티그레이션 한다고 해보세요. 걔네들을 적분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한 피리오드를 적분하면 얼마죠? 제로죠. 또 한 피리오드 적분하면 제로죠. 또 한 피리오드 적분하면 제로죠. 용케 TS 곱하기 FS가 딱 정수로 떨어지면 여기가 피리오드로 딱 끝나가지고 완벽한 0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티그레이션 하면 다 0이 되고 여기 매우 작은 시간의 듀레이션만 남아 있을 거예요. 이 타우라는 이 작은 이 시그널의 파란색의 시그널의 듀레이션은 매우 작고 코사인 값도 그 안에서 어쩌면은 뭐 1에서 0으로 내려오는 어떤 지점의 매우 작은 부분, 그 면적이라고 한다면 10의 마이너스 뭐 6승 8승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에너지는 무시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다가 FC가 아니라 2배를 해가지고 아까 1000번 오실레이션의 예시를 뒀지만 이제 2000번의 오실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0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죠? 그래서 2분의 AM 제곱 그 다음에 펄스 G of T의 에너지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보면 뭐라고 썼냐면 SMT는 Real SMLT 코스 2의 J 2파이 FCT. 우리 배웠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리고 SMLT를 뭐라고 했냐면 AM G of T. 그래서 SML. 그래서 SML의 에너지, SML의 에너지가 뭐냐면 2분의 AM 제곱 이제 AM 제곱 이 G가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패스밴드 시그널의 에너지는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 에너지의 2분의 1하고 똑같다라는 거고 그걸 증명한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EM은 2분의 1 EML하고 같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두 번 구할 필요 없는 거예요. 뭐 하나만 구하면 이 2배를 취하든 아니면 2분의 1배를 취하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SMT는 AM G of T 코사인 2파이 FCT예요. 그쵸?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쓰고 싶냐면은 이렇게 쓰고 싶어요. SMT의 에너지가 얼마가 나왔냐면 2분의 1 AM 제곱 루트 2G가 나왔어요. 그쵸? 이렇게 나왔어요. SMT가. 그리고 코사인 제곱 2파이 FCT의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이제 이거의 에너지는 코사인 제곱 2파이 FCT는 바꿔줘야죠.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4파이 FCT로.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인 거죠. 그죠? 2분의 1. 코사인 제곱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피리오드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티그레이션 하면. 그 부분이 얼마냐면 2분의 1만큼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SMT를 제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보겠습니다. SMT를 뭐라고 표시하냐면 이렇게 AM 그 다음에 루트
다음에 2분의 2g 곱하기 루트 2g 곱하기 g of t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이거를 지금 괜히 두 번을 서로 곱해준 거죠. 그쵸? 왜 이렇게 했냐면 저는 이렇게 놓고 싶어서. 오소노말 시그널 이렇게 놓고 싶어서. 얘는 에너지가 1짜리 시그널이에요. 에너지가 1짜리. 그쵸? 그러니까 디멘전이 1이에요. PAM 시그널은 디멘전이 1인, 그러니까 S1T부터 S8T, 8 PAM에서 얘 시그널을 그란시미 프로시저 하면은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오소고널 시그널이. 그래서 디멘전 1짜리 모듈레이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배울 PSK QAM은 디멘전 2짜리 모듈레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배우는 FSK는 디멘전이 M, 캐피탈 M, 2의 K승짜리 모듈레이션이에요. 디멘전이. 우리가 왜 디멘전을 1짜리, 2짜리 그렇게밖에 쓸 수 없는가는 조금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참 있다가 이제 그건 이해하게 될 거고, 일단은 PAM은 이렇게 놓으면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SMT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SMT는 AM 루트 2G over T POT. 그러면 POT는 뭐라고 썼냐면 2G G of T 코사인 2파이 FCT. 즉 제가 어떻게 노력했냐면 weighted sum of orthonormal signal. 근데 orthonormal signal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한 텀밖에 없는 거예요. 저렇게 써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울 게 뭐냐면 그러면 constellation입니다. 컨스텔레이션을 우리말로 하면 뭐 별자리?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디에 찍혀 있는가의 어떤 좌표계? 뭐 그렇게라도 설명할 수가 있을 테고요. 이건 뭐냐면 phi of t를 축으로 해서 얘를 점을 찍는 거예요. 얘를 점을 찍는 거예요. 예를 들어 m은 2일 때는 뭐가 나올 거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루트 2g over 2 여기에 플러스 2g over 2 이렇게 올 거고, m은 4일 때는 마이너스 3 2g over 2 마이너스 2g over 2 플러스 2g over 2 플러스 3 2g over 2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를 컨스텔레이션 그렸다라고 말을 해요. 컨스텔레이션 그렸다. 그죠? 그 다음에 m은 8까지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5 7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는 거를 컨스텔레이션이다. PAM의 컨스텔레이션은 저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죠. PAM의 컨스텔레이션. 자, 컨스텔레이션 가지고 뭐 할 수 있는지 볼게요. 컨스텔레이션. 컨스텔레이션
제가 이렇게 쓸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플러스 3, 플러스 6 이렇게 놓여있는 4RE PAM의 컨스텔레이션을 그렸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SMT는 SM 곱하기 phi of t 이런 형태인데 이 SM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플러스 3, 플러스 6 중에서 하나가 와서 바이너리 비트가 이렇게 매핑된 거구나 라는 거를 컨스텔레이션 보고 바로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phi of t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소 노멀 시그널이죠. 그렇죠? 자, SMT가 보내집니다. SMT가 보내졌어요. 받는 쪽에서 받는 쪽 리시버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SMT는 어떤 모양이냐면 SM 곱하기 phi of t의 모양이에요. 근데 리시버에서 제가 여기서 phi of t를 곱해줘가지고 인티그레이터를 만들어서 이 아웃풋을 보면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SM phi of t에다가 phi of t를 심볼 듀레이션 동안에 하면 SM 0ts phi 제곱 t dt가 되어서 얘는 1이기 때문에 SM만 나오겠죠. 이 아웃풋으로. 그렇죠? 리시버는 실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시그널 스페이스 다이어그램. 이게 만약에 SMT가 여기가 phi1 더하기 2개짜리가 오더라도 이것과 비슷한 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다음 녹음 강의 때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컨스텔레이션 찍어 놨을 때 이 둘 간의 거리 또는 이거를 제가 뭐라고 하냐면 S1, S2, S3, S4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SM을 뭐라고 하냐면 심볼이다 라고 말을 해요. 심볼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 거리를 뭐라고 하냐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다 라고 말을 해요. S1과 S2 간의 거리는 지금 이 예제에서 얼마죠? 3. S1과 S3와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얼마죠? 6. 그렇죠? S1과 S4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12.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DM과 N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얼마일까? 라고 계산을 해보면 루트 SM에서 SN을 뺀 것 N번째 심볼과 N번째 심볼의 차이.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은 아까 했던 걸 생각해보면 AM과 AN의 차이에다가 심볼이 루트 2분의 2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왜냐면 SM은 뭐였냐면 2m-1-m에 우리가 오소노멀 시그널을 만들면서 루트 2분의 2지가 생긴 부분, 저 부분 해가지고 심볼이 저렇게 쓸 수 있는 거죠. DM에.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가장 내 옆에 있는 거를 말을 하고 있어요. 가장 내 옆에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보면 둘 간의 거리는 2고 2g 오브 2가 되어서 루트 2의 2g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에버리지 에너지, 비트 에버리지 에너지를 구했었을 때 뭐가 나왔냐면 그 패스밴드 시그널에서 제가 이걸 안 구했는데 패스밴드 시그널은 2분의 1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에버리지 에너지가 베이스밴드에서 구한 거에다가 2분의 1 하면은 분모가 아까 3이었는데 2로 바뀔 뿐이에요. 이렇게 되고 2의 비트의 에버리지 에너지는 여기에 k비트가 있는데 그게 로그 2 m하고 같기 때문에 m제곱 마이너스 1에 2의 g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요거 가지고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이용을 해보면 이 g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m제곱 마이너스 1 6 로그 2m 이 b의 에버리지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d민에다가 대입하면 루트 2 곱하기 m제곱 마이너스 1 6 로그 2m 이 b 에버리지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막 제가 조금 빨리 했는데 여러분들 정리하고 지금 왜 이걸 하는지 왜 이렇게 계속 알겠는데 왜 이걸 계속 하는 건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쓰면서도 그럴 것 같은데 자 이제 이 설명하면 끝날 것 같아요. 수업이 컨스텔레이션을 보면 트랜스밋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비트가 우리가 트랜스미터에서 있으면 얘를 심볼 매핑을 하죠. 그러면 얘는 SM이 나오고 여기다가 뭘 하냐면은 우리가 phi of t를 곱해줘요. 곱해준다니까 제가 이렇게 할게요. 트랜스미터 구조를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걸 전송한다라고 하는 이걸 전송을 해요. 그렇죠? 이게 전송이 되면 얘는 SMPT가 SMT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받는 쪽에서는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SMT가 오면 phi of t를 곱해줘 가지고 인티그레이션에서 SM만 나오도록 한 다음에 그러면 SM을 뭔지 보면은 SM을 보고 심볼 디매핑을 해요. 그래서 원래 이 비트가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1대1로 매핑을 시켰기 때문에 얘는 테이블을 보고 아 뭐구나 이렇게 디매핑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구조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이거의 컨스텔레이션을 찍은 거는 이런 모양에서 하나, 둘, 셋, 넷. 예를 들어 4RA PAM에서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이 지점에서도 이렇게 정확히 4개가 찍히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값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이렇게 해놓는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채널이 있어요. 채널은 얘를 변형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지점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여러분들 여기에 찍혔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1.2 정도. 왜? 채널에서 얘를 신호를 노이즈가 섞여가지고 값을 변형을 시켜놨기 때문에 저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1.2가 찍혔으면 여러분들은 넷 중에서 하나 분명히 보냈는데 나는 여기에서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된단 말이죠. 뭐라고 결정을 내리겠어요? 1이라고. 그쵸? 왜? 제일 가까우니까. 그쵸? 하지만 정말 그게 옵티멀해? 라는 거 모르는 거죠. 옵티멀한지는. 우리는 나중에 이제 옵티멀한 거를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도 알려줄 겁니다. 가장 가까운 걸 선택하는 거가 가장 옵티멀한 거가 아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얘가 가까운 거가 옵티멀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둘 간의 거리가 멀면 좋을까요? 가까운 게 좋을까요? 먼 게 좋겠죠. 그러니까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멀어야지 좋겠죠. 그래서 그 전 페이지에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가 혹시 구할 수 있다라면 1.2를 내가 1로 선택했는데 에러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면 그 계산한 확률 값은 분명히 이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거의 함수로 나온다는 것도 나중에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값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얘의 파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도 한정되어서 어느 이상 퍼질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다음에 녹음 시간에는 그 다음 거인 PSK가 한 30분? 40분? 그 정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녹음 거는 QAM. 자꾸 세 가지가 딱딱딱 있을 겁니다. 알죠?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